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선 잡는 수업 인트로 퀴즈 카훗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의 수업 성과, 그러니 전에 수업 들었던 내용들을 얼마나 잘 학습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플립러닝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미리 학생들에게 뿌리고 미리 학습한 다음에 그 내용이 잘 학습이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그 확인한 이후에 이제 수업 활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보통 퀴즈입니다. 퀴즈. 수행 평가로 쪽지 시험을 쳐도 되지만은 이런 퀴즈를 통해서 학습 내용이 잘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거기에 쓰는 도구, AI 도구가 있습니다. 그 카훗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교실에서 이런 AI 도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과연 이 교육이 AI가 도입되면서 어떻게 많이 바뀌었는지 오늘 강의를 잠깐 하고 그 내용을 돌아보고 우리 카오스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교육을 어떻게 바꿀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자, AI와 함께하는 학습 상상해 보셨나요? 지금도 AI 도구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요즘 공부할 때 챗GPT 같은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뭐 에세이를 쓸 때, 보고서 쓸 때, 계획서 쓸 때 초안을 일단 챗GPT로 많이 받아봅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 풀이 과정에서도 물어볼 때 있죠. 요즘은 사진을 찍어서 문제를 사진을 찍으면 그 풀이 과정이 쫙 다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AI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선생님이 AI야. 로봇이, AI가 이제 물리적인 로봇에 장착이 되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질문에 답하고 지금 선생보다 정답은 더 잘해줄 수 있겠죠. 예.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상이 아니라는 거죠. 미래 교실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미 해외에서는 일부 학교에서 AI를 교실에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문제를 내주는 거죠. 어, 그럴 수 있겠죠. 이제 매주 쪽지 시험을 치고, 그런 문제를 내줄 때 학생 수준에 맞춰서 문제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수업 준비할 때도 AI 자료를 뭐, 당연히 추천해 주겠죠, AI가. 오늘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AI와 교육의 관계, AI는 어떻게 교육과 관계 있는가? 아주 지금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AI 때문에 교육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만의 24시간 개인 튜터가 가능한 게 누구죠? AI입니다. 뭐, 사회에서도, 일단 기업에서도 24시간 24시간 컨설턴트, 24시간 상담사, 24시간, 그렇게, 응대해주는 챗봇, 그렇죠? AI 학습이 이제 보조의 힘이 어디까지? 교육에까지. 개인 과외 선생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첫 번째, AI 학생들의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 때 분석해서 자꾸 실수를 반복한다. 그럼 AI가 이걸 반복하는 걸 패턴을 읽어내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분모 통분 과정에서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 우리 딸 같은 경우는 도형의 특징을 자꾸 까먹습니다. 예. 그리고 도형의 직각, 선분 이런 용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 계속 반복해서. 아빠가 봐도 보이는데 AI는 더 잘 보이겠죠. 그러면 아빠는 화를 내는데 AI는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더 잘 배울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설명하고 스토리텔링으로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직접 우리 집에서 이걸 같이 도입해 볼 수 있는,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례들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다양한 것들. 저도 알고는 있지만 잘 안 됩니다. 네, 시간과 에너지를 막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AI는 본인 일이니까 감정을 빼고 잘할 수 있겠죠.
마치 개인과외 선생님처럼 옆에서 계속 코치를 해주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문법, 그 영어 발음이 잘 안 돼. AI가 그 교정해 주는 겁니다. 저는 영어를 전공하지 않기 때문에 발음을 할 때 입 모양, 입술 모양, 혀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잘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근데 발음이라는 게 그렇죠. 혀와 입술 모양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데 그 자세하고 전문적인 것까지 다 실시간으로 맞죠?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즉 24시간 언제든지 디바이스만 있으면 질문하는데 나만의 개인 튜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점은 과거의 교실에서는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맞죠? 꼭 선생님 있어야 되고 선생님 불러야 되고 아니면 선생님가 찾아가야 되고 그랬던 것이 그리고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그냥 상호작용 없는 온라인 교육은 단순히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이 AI가 실시간으로 나를 분석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가장 적당하고 정확한 답을 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는 것. 그런 시대에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교사가 이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선생님. 네. AI가 선생님을 완전히 대체 가능할까요? 하면 그건 아니겠죠. 교사의 역할은 더 커진다고 제가 선생님 입장에서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선생의 역할은 더 중요해집니다. 왜? 아니, 지식만 더 가득한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 관점이 바뀐다니까요. 인간이 더 인간되게 하는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AI가 아닌가. 왜? 인간이 지금까지 지식의 전달을 위해서 더 고도화하고 전문화시켜서 왔는데, 그걸 AI가 대체해버리는데, 인간은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인간의 인간됨은 정말 인간으로서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더 인간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것이 계속 학계에서 자꾸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교육계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어떻게 해요? 응? 푸는 방법을 설명하거나 프랑스 혁명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알려주는 건 AI가 훨씬 빠릅니다. 맞죠? 빠르게 엄청 정답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키우고 가치관을 형성하고 토론을 이끌어내는 것. 네. 이거는 그 상황과 맥락을 잘 이해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치관이라고 해서 가치관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상황, 지금 그 교실에서의 환경, 이런 것들은 누가 읽을 수 있습니까? 그죠. 교사가 제일 잘 읽는다는 거죠. 거기서 끄집어내는 이야기, 그래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면 그냥 전문화되고 최고의 지식과 그냥 가장 세련된 걸로 감동 주지 않습니다. 맞죠? 거기에 문화를 읽고 학생들의 마음을 읽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학생들을 변화시키더라. 그게 바로 교사의 역할이다.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역사 수업에서 프랑스 혁명이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요? 어, 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죠. 네, 객관적 사고와 가치관 형성, 토론. 그래서 AI는 다양한 의견을 보여줄 수 있지만 학생들의 생각을 자극하고 서로 토론하게 만들고 정답 없는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 그게 이제 교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따라서 교사는요, 이제 지식 전달사에서 멘토, 가이드, 퍼실리테이터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AI는요, 선생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의 시간을 절약해 주는 겁니다. 지식 전달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최소화시켜 주는 것. 제가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도 AI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PPT를 만들고 강의안을 만드는 시간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저는 뭘 해야 할까요? 이런 시간에 더 나은 강의, 더 가치관이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어, 그런 시간들을 더 가까이 가서 대화하고 그 사람 마음을 학생을 이해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더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AI가 주는 교사에게 주는 중요한 이점이다. 그래서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의존성이나 위험이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드렸듯이 지식 전달로만 교사의 역할을 생각해버리면 어때요? 그것만 하고 AI하고 딴짓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A 답변을 그대로 복사하면 비판적 사고력도 문제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더 잘 키워주는 교사가 되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스스로 길 찾는 능력을 잃는 것 같아요. 맞죠? 내비게이션만 보면 안 됩니다. 왜 가는지, 그 길을, 그 길을 왜 선정했는지 알아야겠죠. 다음 교육 불평등입니다. 지금도 디지털 불평등 시대가 있습니다. 어, 좋은 기기와 인터넷 없는 학생들은 뒤처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AI를 돈을 주고 구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정보력 차이가 달라지게 되고 AI 사용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이게 이제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윤리 딜레마가 있습니다. 시험 중 AI 몰래 사용하는 거 이런 일은 없겠지만 표절과 저작권 문제는 또 발생을 하는 거죠. 이건 우리 윤리에 다음에 다루게 된다면 그때 한번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교육 도입에는 규칙과 균형을 더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 제정, 교육에서의 규정, 이런 법들이 아마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AI 시대의 교육의 미래를 그려보면요. 학생에게 맞죠. 개인 맞춤형 도구가 됩니다. 분명합니다. 교사에게는요. 수업을 풍부하게 만드는 조력자 역할을 맞죠? 저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 해결해야 될 것은 디지털 의존성, 그리고 그 디지털 불평등, 그리고 윤리적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야 되는 그런 교육의 미래를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AI는 교육에서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빠른 길 알려주지만 운전대를 누가 잡아야 돼요? 그 주인은 누구다? 우리가 인간이 운전대 잡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과 그 가치를 잘 이해하고 그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해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내렸습니다. AI 시대에 선생님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까요? 질까요? AI 시대에 학교, 각 가정에서 부모님은 그 교사의 역할로서 할 수 있을까요? 그 중요성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AI 시대의 교육은 많이 달라집니다.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AI를 사용하는 빈도도 늘어날 것이고, 가장 자신에게 맞는,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들을 받을 수 있도록 AI가 계속 발전을 합니다. 교사들도 그렇죠? 자기의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의 가장 적합한 것을 주기 위한 좋은 도구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예. 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수업 현장에 있다 했을 때 그러면 이 AI의 도구를 사용해서 수업에 딱 들어간 그 현장, 그 시작에 이 AI 도구를 사용하는 학생, 교사는 어떻게 수업에 몰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업 첫 시간에 시선을 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첫 시작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선을 사로잡는 아예 학생들의 시선을 딱 사로잡을 수 있는 선생님도 있겠지만 이 교육 도구를 통해서 AI 도구를 통해서 시선을 한번 잡아보자 하는 것이 다음 우리가 실습해야 될 주제입니다. 한번 카우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우스에 들어가기 전에 그럼 수업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AI와 교육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맞죠? AI와 교육에 대한 강의 그 내용이 우리 카우스로 퀴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을 인트로 혹은 이제 아우트로의 두 가지 정도로 퀴즈를 많이 내는데 여러분은 이미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어떤 교육? 온라인 교육으로 미리 사전학습, 플립러닝을 하고 오신 겁니다. 이제 수업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수업을 잘 들었는지, 온라인 교육을 잘 들었는지 확인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AI와 교육에 대한 활동을 해 나갈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카오스로 여러분이 수업을 확인하기 위해서 카오스로 여러분 선생님이니까요. 선생님께서 카오스로 이제 퀴즈를 만들고 그 만든 퀴즈를 실제 그 수업 상황에서 시연해 보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을 설정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카오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수업에 카오스를 만들기 위한 수업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자, 퀴즈 재료가 뭘까요? 예, 지금 보고 계신 이 PPT 강의안입니다. 이 PPT 강의안을 가지고 우리가 AI에 넣어서
퀴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빠져나와서 자, 이 파일입니다. 이 파일. 자, 지금 어, 교육 가후 돼 있죠. 자, 이 파일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파일을 어디다 놓느냐? 일단 어디로 넣을 거냐면 자, 구글로 갑니다. 구글로 가겠습니다. 구글에서 어디로 가느냐?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간다.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는 클라우드 기반의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나의 저장 공간, 하드웨어에 저장하지 않고 클라우드 상에 나의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드라이브 들어가셔가지고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새 폴더. 그래서 카훗이라고 하겠습니다. 카훗 퀴즈 퀴즈까지 하겠습니다. 퀴즈. 자, 이렇게 만들기 하고 만들었죠? 자, 카우 퀴즈라는 폴더에 자, 가지고 옵니다. 파일 밖에 있는 파일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메뉴가 나오는데 파일 업로드 있죠? 파일 업로드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있었죠? 5회차 이론 카호 교육 카호입니다. 열기 그러면 제가 하면 업로드 중 되어 있습니다. 업로드가 되고 있죠. 자, 여러분의 우리의 드라이브에 구글 드라이브에 5회차 이론 카호이라는 PPT 파일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퀴즈를 만들기 위해서 퀴즈가 일단 나와야 되겠죠. 퀴즈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네, 제미나이로 가겠습니다. 제미나이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제미나이에게 이 파일을 던져주고 제미나이야, 이 파일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카오스로 퀴즈할 내용을 만들어줘 라고 할 겁니다. 자, 먼저 앞에 슬라이드가 있었죠? 그 슬라이드를 기반으로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드라이브에서 파일 추가. 방금 올렸던 5회차 이론 교육 가후 돼 있죠? 이 파일을 삽입합니다. 자, 이 파일에 있는 내용으로 퀴즈를 만들어 달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의 내용으로 퀴즈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만들어 주겠는데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겠죠. 프롬프트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중학생 대상의 퀴즈로서 어떻게? 문항은 몇 문항? 자, 문항은 어떻게 할 거냐면 OX 문제 세문제 그다음에 다양한 문항이 있죠. OX, 단답형, 사지선다, 퍼즐, 서술 등등이 있겠죠. 자, 우리는 OX 세 문제, 단답형 두 문제, 사지선다 두 문제, 퍼즐 한 문제를 하우스에 넣도록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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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 정해야 되죠. 형식으로 정답과 함께 만들어줘.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면 중학생 대상으로 문항 8문항이 나오고 4가지 유형의 8문항이 나오고 8문항에 대한 답안도 같이 나오겠죠? 그걸 기대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 문항을 가우스로 바로 가져가도 되는데 제가 경험해 본 결과 붙여넣기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음, 네. 좋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얘들 문항. 자, 봅시다. 첫 번째, AI 기술이 발전하면 미래에는 선생님이 완전히 필요 없어질 것이다. 당연히 X죠. 중학생 애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카오스로 갑니다. 카오스로 가면 이제 첫 화면, 홈 화면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 안 보셔도 되고요. 당연히 생성, 가장 돋보이는 생성, 생성을 누릅니다. 생성하면 카오 퀴즈하고 설문조사하는 게 있고 스토리, 학습 과정 이런 게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설문조사와 퀴즈가 포함된 짧은 대화형 수업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PDF를 넣으면 AI에 지원해서 문제를 알아 추출해 줍니다. 근데 해봤더니 이 제미나이나 GPT보다 문항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AI 그냥 제미나이에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주제나 URL을 가져와 소스를 가지고 만드는 게 있는데 우리는 빈 캠퍼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어 있습니다. 자, 질문은 여기 적고요. 답안을 여기 적는 겁니다. 보시면 질문을 적으려고 하는데 답안 내용을 보시면 사지선다죠. 우리는 OX 문제.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어? 테마, 테마. 이걸 누르면 AI 기술 없어질 것이다. 문항을 넣고 어떻게 해요? 우린 퀴즈가 아니죠. 질문 유형 보시면 퀴즈가 아니고 OX가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자, 맞춘 제한 시간 20초고요. 점수는 표준 점수로 해서 정답은 X를 누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뭐죠? 다음은 또 OX 문제. 복사. 이 보시죠? 복사를 누릅니다. 그리고 문항을 덮어 써서 정리해 주시고 다음은 O. 다음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항은 자, 이렇게 붙여넣기 하니까 음, 그렇죠? 이 문항은 X 고 단답형이죠. 단답형입니다. 답변 입력되어 있습니다. 고 답변 입력에 정답을 적어줍니다. 정답 뭐죠? 교육, 불평등 혹시 기타 승인의 답변이 있는데 교육, 불평등 떼쓰기를 안 하고도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교육,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 띄어쓰기해서 기타 답이 가능한 걸 세 개를 함께 해줬습니다. 단답형이고 복사 시간은 좀 느릴까요? 45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사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 자, AI 정말 이끌어내는 통역이 중요하다. 뭐죠? 그렇죠? 비판적 사고력 자, 띄어쓰기가 못 쓰시더니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하나 더 뭐 하면 될까요? 비판적 사고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비판적 띄우고 사고 비슷하게 답을 정해주면 좋겠죠? 다음입니다. 다음은 사지선다입니다. 사지선다 어떻게? 퀴즈입니다. 퀴즈 사지선다로 해서 가장 적절한 것을 이렇게 붙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A의 문제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도 4 붙여넣기 하고 4 붙여넣기 그리고 목사 붙여넣기 답이 하나입니다. 그렇죠? 정답형 질문이고 답은 하나여야 합니다. 몇 번이 정답일까요? 그렇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8번 문항 보시겠습니다. 8번 문항 6번을 뒷띄어놓고 8번 문항 이게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사를 하고요. 자, 다음 단어도 순서에 맞게 배열해야 합니다.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거 어떻게? 여기는 퍼즐입니다. 퍼즐 맞죠? 자, 이거 답 순서대로 답을 입력해야 됩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정답을 입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 다음 단어들을 순서에 맞게 배열하여 AI가 교사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설명할 문장을 만들어라. 자, 수업을 어떻게? 수업을 풍부하게 만드는 조력자.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문항에 나갈 때는 이 컬러 순서들이 막 자연스럽게 배열이 되어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수 아니죠? 자, 이렇게 하면 1번 문항이 끝이 났어. 헤드문은 안 들었는데 한 개는 빼고요. 그럼 저장, 카우. 자, 어떻게? 네. AI와 교육, 수업, 퀴즈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 데모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모 영상. 아니요. 라이브 진행. 데모 영상을 먼저 볼게요. 어떻게 나가는지. 자, 이렇게 영상이나 시작 버튼을 누르면 준비 완료되고, 어떻게? 여기에 QR코드가 나가고, 핀 번호가 나갑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깔지 않아도 됩니다. 카옷을 깔지 않고 그냥 카메라로 여기 갖다 댑니다. 카메라로 멀리서 QR코드를 대면 다음에 핀 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뜹니다. 핀 번호를 입력하면 자, 입력하면 7756 0505 하면 입력하면 별명 자기 이름을 적어봅니다. 한당준 보통자는 개인 이름을 적으라고 합니다.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 입력 저희 선생님의 창에는 이게 나옵니다. 입력한 학생의 이름이 쫙쫙쫙 뜹니다. 쫙 뜨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선생님이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학생의 창에 학생의 휴대폰에 이렇게 준비하세요라고 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짜잔, 진실을 본 거짓말. AI 기술이 발전하면 미래의 선생님 완전히 필요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표가 두 개 나옵니다. 이렇게 아이콘 두 개. 참, 거짓. 학생은 거짓 눌렀습니다. 그러면 정답이라고 점수가 나옵니다. 이 점수는 맞췄다고 나오는 점수도 되지만 학생이 20명, 30명이면 빨리 정답을 선택할 때마다 점수가 높아집니다. 순서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순위가 매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 점수가 다르르 나옵니다. 맞죠? 다음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진실력은 거짓. 자, 이거는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X 해보겠습니다. X, 정답 진행이 끝났습니다. 우승자가 되었네요. 오답. 이번 오답이 오답. 오답이 나왔습니다. 유지가 되고, 다음, 다른 사람이 1등이 되었겠죠. 자,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오답.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입력입니다. 답변 입력. 답변 입력은 질문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하나요? 답을 적는 겁니다. 교육, 불평등이라고 제출을 합니다. 제출. 시간 안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 불평등, 불균형. 저는 맞은 걸로 돼 있죠. 불평등. 정답. 그래서 920점이 되었습니다. 앞에 거랑 더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였죠?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 자, 넘어가게 하고요. 자, 이제는 퍼즐 맞추기죠. 아니군요. 네.
사지선다는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퍼즐입니다. 퍼즐. 퍼즐은 어떻게 했죠? 순서를 맞추면 됐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의 이거 손가락으로 수업을 풍부하게 만드는 조력자, 맞죠? 제출, 정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시상대가 나옵니다. 어떻게? 3등부터 3등, 2등, 그리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등에게 적절한 상을 줍니다. 상.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재미있겠죠? 그러면 여기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맞췄고 어떤 걸 잘 많이 틀렸으며 학생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네, 이런 걸 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료에 가면 몇 명 맞췄는지도 확인 가능하고요. 여기 피드백을 계속 받은 피드백을 제공하는 곳인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업 장면에서 라이브 진행하며 아까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학생들은 어떻게 방금 데모 영상을 본 거고 실제로 시작을 하면 준비 완료 핀 번호가 만들어지고 있고 휴대폰을 가지고 학생들이 QR코드를 찍고 핀 번호 입력하면 아까 휴대폰 화면이 쫙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퀴즈가 진행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업에서 AI를 이용한 퀴즈를 만드는 거, 그리고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그 퀴즈를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거죠. 보통 시험을 치면 쪽지 시험 종이를 주고 잘 쳤는지 개인이 친 다음에 그걸 걷어서 교수가 선생님이 평가를 하는데 퀴즈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퀴즈에 누가 맞췄는지 몇 점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높은 점수 받은 애에게 상도 주고 그리고 그 내용마다 계속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틀렸을 때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웃이 수업 시간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학생들이 그 수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수업해야 될 내용을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자, 여러분 혹시 어,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자리, 집에서라도 가르치는 자리가 있을 때 이런 걸 이용하신다면 좀 재미있게 수업에 대해서 참여하고 학생들이 그 수업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는 첫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